어디 두지? 녹화를 켤게요. 제가 오늘까지 자가격리여가지고 지금 여기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네요. 집에 지금 저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저랑 아내랑 이제 30개월 정도 된 딸이 한 명 있는데 이번에 딸이 맨 처음에 걸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시는 할머니, 친할머니가 먼저 걸렸고, 그래서 친할머니한테 아기가 옮아서 아기가 걸리고,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가 걸려가지고 전부 다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지금 다 같이 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서 이제 오늘까지 다 같이 격리를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아직 아기가 자고 있네요. 아기 깨면은 아마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기 방 문을 닫아놓고 하고는 있는데 막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되게 오랜만에 수업하죠. 지난 시간에 저는 딕셔너리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딕셔너리 다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조금 기억을 해보면은 자료형이라는 거,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자료형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형을 먼저 보고 왔고, 그 다음에 군집형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왔지만 아직 여기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리스트를 받고, 나 이거 기억 못하는데 한번 좀 보고 올게요. 문자열을 봤구나. 맨 처음에 문자열 보고 리스트 보고, 그 다음에 튜플 보고, 문자열을 맨 처음에 보고 리스트를 보고 오고, 그 다음에 튜플 딕셔너리 순서로 왔네요. 뭐 문자열은 알파벳이나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 배열의 형태로 쭉 모여 있는 그런 문자가 모여 있는 어떤 형태의 자료형이었고, 리스트나 튜플은 자료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개를 모을 수 있는 거였죠. 순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인덱스나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리스트랑 튜플이 갈렸었죠. 그리고 딕셔너리는 리스트랑 튜플처럼 값을 모아 놓은 거긴 한데, 값들을 순서대로 모아 놓는 게 아니라 키랑 밸류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값들을 모아 놓는 형태가 딕셔너리였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없죠. 뭐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형이 아니라 어떤 밸류에 접근하기 위한 특정 키가 달려 있어서, 이 키는 그리고 수정할 수 없는 형태만 가능했기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이랑 사용할 수 없는 자료형이 있었죠. 다만 밸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형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거를 일단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 했냐면은 키를 사용을 해서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name이라는 키 아래 제임스라는 문자열을 넣고, age라는 문자열로 된 키 아래 23이라는 어떤 그냥 숫자로 정수형의 밸류를 넣고, height 문자열 키 아래 여기 실수형으로 넣고, major라는 문자열 키 아래 CSE라는 문자열 밸류를 넣고,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변수 이름에다가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인덱스를 넣었었죠. 뭐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3, 4 순서로 가는 인덱스를 넣거나 아니면은 콜론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싱을 했었는데, 이제 딕셔너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키 이름을 직접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name이라는 키를 직접 넣었을 때 이제 제임스라는 요 name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이 밸류가 튀어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이트라는 거를 넣었을 때 177.2라는 이 실수형 값이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 요게 마지막이었어요. 밸류를 리턴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명에다가 keys 이렇게 괄호까지 그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입력을 하나도 받지 않는 함수예요. 원래 함수, 우리가 함수를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함수 안에 뭐 이렇게 뭐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나도 안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괄호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keys도 keys라는 함수여서 이렇게 입력 하나도 없이 이렇게 괄호를 그냥 열고 닫고 해가지고 내가 입력이 없는 함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keys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value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keys 같은 경우에는 키 값을 전부 다 반환을 하는 거예요. 키를 전부 다. 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의 목록이죠. 키의 목록을 전부 다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values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value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value 전부 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동일한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놓고 초기화를 해놓고 keys 여기 안에 들어있는 키 값들을 전부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입은 딕셔너리 keys라는 어떤 그 키 목록에 해당되는 어떤 객체예요. 그러니까 키들의 목록을 나타내는 뭐 리스트도 아니고 튜플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dict keys라는 클래스를 반환을 하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name, age, height, major라는 이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키 값들이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values라고 했을 때 나오는 리턴은 dict values라는 밸류 목록에 해당하는 객체예요. 이것도 뭐 따로 리스트나 튜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종류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디 다른 데서 사용을 하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겠죠. 그냥 여기서만 사용이 되겠죠. 딱히 뭐 다른 데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value에 해당하는 제임스 23, 177.2, CSE 이런 값들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요 다음까지 해보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dictkeys라는 새로운 객체가 나왔잖아요. 요것도 dictvalues라는 새로운 객체가 나왔잖아요. 얘를 이제 리스트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저런 앞에서 본 적 없는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 객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목록이잖아요. 이것도 뭐 문자열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형이 들어가 있는 그냥 일종의 여러 개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나 리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요런 객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로 변환을 한번 해서 사용을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리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우리가 자료형으로 된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진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땡을 리스트로 변환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리스트도 있었지만 뭐 정수로 바꾸고 싶으면은 int 땡이라고 하면 되고 뭐 튜플로 바꾸고 싶으면은 튜플 땡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바꾸고 싶은 그 대상이 되는 애를
타겟이 되는 그 변수형의 이름으로 된 함수를 그냥 사용을 하면 됐었어요. 마침 dict keys나 dict values나 그런 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런 형태의 객체가 들어가도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넣어도 리스트가 반환이 된다. 변환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 그런 함수가 있다.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그냥 리스트라고 쓰면 된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거랑 결과가 좀 다르죠. 앞에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던 이런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 약간 남았네요.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 아이씨, 키보드가 안 된다. 됐다. 요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초기화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네. 이거 맨날 해놓는 걸 까먹네요. 요러면은 키에 해당이 되는 변수들, value에 해당이 되는 값들, 요거 다 새로운 클래스의 형태로 이렇게 반환이 되죠. 근데 이거를 리스트로 변환을 해달라. 마찬가지로 얘도 리스트로 변환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거 튜플도 되나? 한번 해볼까요? 오, 튜플도 되네요. 네, 리스트만 써놓을게요. 이렇게 궁금하면 여러분들 많이 해보세요. 그냥 해보면 알게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아이템즈,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받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도 같이 써줘야 돼요. 얘는 뭐냐면은 튜플들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키랑 밸류를 쌍으로, 페어로 하는 요게 튜플 하나가 되잖아요. 얘네들의 리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키만 다 모아놓은 거, 밸류만 다 모아놓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키랑 밸류를 짝을 지어서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전부 다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item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객체로 나오네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객체라고 하네요. dict items라는 이런 형태의 객체로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요것도 변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직접 해봅시다. 이거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items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dict keys, dict values처럼 dict items라는 새로운 객체가 하나 나오는데 어쨌든 이 객체 안에 뭔가 리스트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여기 키랑 value, 두 번째 키랑 value, 또 세 번째 키랑 value, 네 번째 키랑 value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각각이 튜플로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한번 리스트로 바꿔볼까요? 될까? 되네요. 이렇게 리스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my 리스트의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면은 요런 튜플이 하나 튀어나오겠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렇죠. 여기 튜플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된 사람 채팅에 언제든지 쓰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제가 지금 수업을 여러 개 맡고 있는데 제일 좀 반응이 미지근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아직 비대면 수업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 차라리 대면보다 좀 나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바로 채팅에 써도 돼요. 채팅에다가 뭐 이해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써도 되니까 뭐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언제든지 하세요. 지금 방금 한 거 이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쓰세요. 언제든지. 뭐 채팅에다 써도 되고 뭐 카톡에다 제가 맨날 카톡도 띄워 놓거든요. 카톡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저번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글 설문 폼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쓰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하세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림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계속 빨라져요. 모든 수업이 다 그럴 거예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반응을 안 하면은 아 얘는 이해 잘하고 있구나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학기 초에 그랬잖아요. 학기 초에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갔었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속도가 느려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거 앞 맨 처음에 그 뭐냐 언제냐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뭐 비교 연산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뭐 in 아니면 not in 이런 거를 했었어요. 아마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딕셔너리에다가 뭐를 할 때는 그러니까 in 또는 not in을 쓸 때는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는 두 종류의 그게 있잖아요. 키랑 밸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있냐 없냐 여기 안에 들어있냐 없냐를 판단을 할 때는 키를 찾아요. 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이 키가 여기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들 목록 중에 있냐 없냐를 true, false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키로는 name, age, height, major가 있고 value로는 제임스 23, 키 요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거 볼까요? name이라는 이 문자열은 이 딕셔너리 안에 키가 존재하죠.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를 보면은 반대로 물어봤어요. age라는 이 문자열이 여기 딕셔너리 안에 없냐고 물어봤어요. 없냐. 없으면 true예요. 있으면 false가 나오고요. 그쵸? 여기 위에서 물어볼 때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있으면 true였어요. 없으면 false였고요. 근데 여기 마지막 거 다시 보면은 age라는 거는 여기에 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false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기 맨 처음 거를 보면은 friends라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false로 나오겠죠. 넘어가 볼까요? 다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까요? 아닙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name이 여기에 있냐라고 물어볼까요?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요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true. 제임스가 여기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쵸? true라고 나오고 false라고 나왔죠. name이라는 키가 존재를 했죠. 제임스는 키에 없죠. 안타깝게도 value에 있죠. value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false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age가 우리의 딕셔너리에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이건 false가 나오겠죠. 있으니까 있으면 false가 나오죠. not in이라고 물어봤어요. 넘어갈게요. 아우, 코가 막힌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요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키를 통해서 키로 접근을 해서 value를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get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오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없을 때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하면은 이거 value를 리턴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dict에 get 한 다음에 아이고 요거는 괄호죠. 여기에다가 키를 요렇게 넣어도 value가 나온대요. 근데 하나는 오류가 나고 하나는 오류가 안 나요. 언제? 없을 때. 키가 없을 때. 키가 없을 때 얘는 오류가 나요. 얘는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냥 없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 거 없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name이라는 키에 어떤 밸류가 있는지 나한테 줘 라고 했더니 제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합이라는 키를 달라고 했더니 합이라고 된 키는 없잖아요. 여기에 합의가 없어요. 그랬더니 none이라고 나와요. none이라고 출력이 됐고 그 none이라고 출력이 된 애의 타입을 봤더니 none 타입이라는 형태의 클래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좀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냥 비어 있는 타입이 되겠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또 이어서 합니다. 뭐 name이라는 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임스가 리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age를 줘 라고 하면은 23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쵸? 제임스 23 이런 게 리턴이 되죠. 근데 만약에 없는 거 여기서처럼 합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없다. 이거를 똑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류가 났죠. 뭐라고 오류가 났나 봅시다. 키 에러라고 났네요. 합의라는 데에서 키 에러가 났대요. 이거 아마도 뭐 키가 없어서 난 에러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처럼 하면은 오류가 나진 않아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없다라고 반환을 해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오류가 나요. 코드가 멈춰요. 거기서 실행이 안 돼요. 그게 큰 차이가 되겠죠. 요거 타입도 한번 볼까요? 얘의 타입이 먼저 한번 볼게요. 아이고, 하나 더 썼구나. 이렇게 non 타입이라는 형태의 어떤 클래스, 그냥 뭐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딕셔너리의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쉽죠. 딕셔너리에다가 점 클리어라고 하면은 얘를 다 비워주세요. 다 비워주세요. 근데 비운다고 해서 이 변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빈 채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변수가 없다는 거랑 비어 있다는 거랑 이게 크게 달라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화장실에 휴지 거리가 있는데 휴지가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고, 비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휴지 심은 있어요. 휴지 심은 있는데 휴지 칸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되게 다르죠. 두 개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휴지 자체가 없다. 위에 있는 거는 휴지 자체가 없다 이거고, 비어 있다는 거는 휴지 심만 남아 있다. 휴지가 있긴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은 없고 심만 남아 있을 때, 그럴 때를 우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맨 처음에 딕셔너리에다가 초기화로 뭐 이것저것 막 뭐 넣어놨는데, 그거 전부 다 비워줘 라고 했어요. 그거 전부 다 비워줘. 그래서 그 비어있는 거를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빈 딕셔너리,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 딕셔너리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뿐이죠. 요거 딱 하고 쉽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했던 이 딕셔너리를 지워봅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거는 타입을 해도 딕셔너리로 나와요. 이거는 non 타입 이런 게 아니라 딕셔너리예요. 그쵸?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인데 아무런 키랑 밸류가 없는 딕셔너리일 뿐이라서 딕셔너리는 딕셔너리인데 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다시 할까요? 녹화를 켤게요. 여러분들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집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미 오후 분반하고 얘기가 됐어요. 집합은 안 할 거고, 집합은 시험에도 안 나와요. 집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게 갑자기 반응이 좋아졌네. 딕셔너리 마무리 했죠. 집합은 안 할 거예요. 집합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웠다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운 거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거 오늘 조금 들어갈 거거든요. 요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이제 그게 좀 걸려 있어요.
참고하세요. 오늘 예고입니다. 집합은 여러분들 딕셔너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데 키랑 밸류가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 키가 없어요. 밸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집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합이라서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그냥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밸류만 있고 순서도 없어요. 마치 딕셔너리처럼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로 불러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하나의 값들을 어떻게 읽어오고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용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집합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집합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값을 추가를 하거나 뭐 교집합을 구하고 뭐 합집합을 구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것만 하지 그 뭐 하나하나의 값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파이썬에서 이거 집합을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다. 집합이라는 어떤 개념이고 키도 없고 그냥 값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순서도 없다. 그래서 뭐 또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중복된 요소 없어요. 포함 안 해요. 중복된 원소가 있으면은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그쵸. 중복되면 당연히 그냥 중복된 거니까 들어있는 걸로 하겠죠. in이나 not in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인덱싱 안 돼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고 뭐 공집합을 만들려면은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빈 딕셔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앞에 점은 왜 찍었지? 요게 빈 집합이에요. 요렇게 만들면 되고 뭐 교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집합 이렇게 and를 써도 되고 intersection이라는 함수를 써도 돼요. 합집합 역시도 요거 or를 쓰던가 union을 쓰던가 그리고 뭐 더하는 거는 뒤에서 나오는구나. 빼는 거 A에서 B 빼는 거 그러면은 여기만 남잖아요. 여기가 A 빼기 B잖아요. 요거는 뭐 직접 빼도 되고 디퍼런스를 써도 되고 뭐 들어있냐 포함이 되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슈퍼셋이라는 함수를 써서 is 슈퍼셋 그러니까 B가 슈퍼셋이냐 B가 A에 대한 슈퍼셋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뭐 값을 추가를 하려면은 값을 하나 추가할 때 값을 하나만 추가할 거면 add를 쓰면 되고 리스트로 추가하려면은 update를 쓰면 돼요. 그런 거 있고 뭐 지우려면은 remove 하면 되고 그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랑 좀 다르죠. 뭐 값을 하나 불러온다거나 그거를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들고 다니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은 간단하게만 보고 시험 안 내요. 시험 안 낼 겁니다. 복사로 갑시다. 복사.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그냥 뭐 하나 설명하고 저기서 콜앱에서 따라해보고 하나 설명해보고 콜앱에서 따라해보고 이러기보다는 좀 그냥 전반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먼저 해볼까?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x라는 거에다가 3.14라는 애를 넣고, y는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랑 y랑 둘 다 출력을 해보면은 둘 다 3.14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id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id라는 함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y는 x다라고 하면은 이 id라는 함수가 뭐였냐면은 메모리 상의 주소였어요. 메모리 상의 주소. 이 변수 x는 3.14라는 애가 지금 램 어딘가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x라는 이 변수의 메모리 상의 주소는 이거예요. y라는 애의 메모리 상의 주소도 얘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소가 같죠. 요거 때문에 두 개의 주소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x를 수정을 해볼게요. 뭐 5.25 해볼까? x 하나만 수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잠깐만. 내가 리스트랑 지금 헷갈린 것 같다. 이러면은 새 거가 되는구나. 리스트로 할게요. 리스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135로 합시다. 그 다음에 x의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x에다가 135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고 y는 x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랑 y를 둘 다 출력하면은 당연히 135, 135가 나오겠죠. 두 개가 지금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개의 메모리 상의 주소도 같아요. 그리고 x만 수정을 했어요. x의 첫 번째 자리만 수정을 했죠. 그래서 x를 출력을 했을 때 135가 나오는 건 맞죠? 이때 y도 수정이 돼요. y도 같이 수정이 돼요. 여기 y의 첫 번째 자리도 수정이 돼요. 반면에 아까 봤듯이 리스트가 아니라 똑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뭐 실수나 정수로 해볼게요. 이랬을 때는 x랑 y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x랑 y가 연동이 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두 개의 메모리 주소가 같았던 게 여기에서 그 메모리 주소가 같았던 게 깨져요. 여기서 새로 할당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의 자료를 한번 따라서 가봅시다. 여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예제를 먼저 볼게요. 이것도 정수랑 실수가 좀 다른데 어쨌든 정수부터 해볼게요. 정수는 여러분들 딱 고정된 자리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메모리라고 합시다. 메모리 상에 이렇게 1, 2, 3, 4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부터 255까지였죠. 여기까지는 다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일단 코드를 설명한 다음에 코드부터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은 x에다가 10을 넣어요. 그리고 y에다가 x를 넣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10을 넣는다는 말이랑 같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때는 x도 10이고
y도 10인 순간이에요. 근데 이때 y를 5로 바꿔요. y를 5로 바꾸면은 y는 5라고 새로 할당을 하고 x는 계속 10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x를 했더니 10이 나오고 프린트 y를 했더니 5가 나와요. 이때 각각 x랑 y의 주소를 봤더니 얘는 뭐냐면은 10의 주소예요. 얘는 뭐냐면 5의 주소가 돼요. 요거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앞에서 보고 왔던 예제 때문에 괜히 더 헷갈려질 것 같은데 일단 요것만 보면은 문제가 없죠.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걸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가 변수의 동네라고 봅시다. 변수가 사는 동네예요. 여기는 메모리 공간을 뭔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해요. 10이라는 애는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라서 마이너스 5에서 255 사이의 정수라서 얘는 이미 메모리 공간에 이미 어디엔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x는 10이라는 요게 일어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요. 요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x라는 변수가 이 메모리의 이 공간을 가리켜요. 이렇게 지시를 해요. 마찬가지로 y는 10, 아니 y는 10이래. y는 x라는 걸 하는 순간 이 y도 여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거 두 개만 실행을 한 시점에서 idx랑 idy를 출력을 하면은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idx, idy를 하면은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y에다가 새로운 거를 할당을 했어요. 새로운 걸 할당. x를 가지고 뭘 할당을 한 게 아니라 여기처럼 x를 가지고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 공간에는 10도 있고 5도 있고 그냥 1, 2, 3, 4, 5 마이너스 5부터 255까지는 각각의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y는 원래 여기였는데 얘를 끊어내고 새로운 할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하면서 요게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저 파란색 연결을 끊고 이 초록색 연결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idx랑 idy가 이제 달라져요. 두 개가 가리키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는 idx랑 idy가 모두 여기에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 10이라는 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를 x랑 y랑 둘 다 가리키고 있으니까 idx랑 idy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idx는 여기를 가리킬 거고 idy는 여기를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주소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죠? 여기 솔직히 어려운 사람 혹시 있나요? 좀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할만하다 일단 봅시다. 맨 처음에 x에다가 10을 넣고 한번 x 값이랑 idx를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x 안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이 10이라는 위치는 뭐 요렇게 돼 있대요. 그 y에다가 x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때 x랑 y를 출력을 해보고 idx랑 idy도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x에서의 주소가 y의 주소랑 같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 그러니까 x랑 y가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를 하고 거기 안에 각각 10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0이라는 거는 딱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x도 거길 가리키고 있고 y도 거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y 하나만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y는 x와의 연을 끊고 그러니까 y는 x와의 연을 끊죠. 그 말인즉슨 y는 10하고의 연을 끊고 5가 위치한 자리에 연결을 해요. 그쵸? 여기 주소가 여기 끝자리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앞에는 뭐 다 비슷한데 여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가리켜요, 이제. 그러니까 x랑 y랑 둘 다 메모리 공간을 각각을 차지를 하고 있는 10이랑 5에 이렇게 각각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거를 실수로 한번 해볼까? 저도 이거 지금 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아, 잠깐만. 실수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y에다가 10을 넣어볼까요? y에 10을 다시 넣어볼까요? 이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 붙어요.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붙어요. 이거를 y는 x라고 하는 거나 y는 10이라고 하는 거나 동일해요, 사실. 왜냐면 정수라서. 마이너스 5와 255 사이의 정수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여기 y에다가 10을 다시 할당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y는 10을 다시 했어요. y는 10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번으로는 이렇게 연결을 다시 복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번으로는 얘를 살려 놓되 얘 대신 10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이해되세요? 근데 1번, 2번 중에 뭐를 택한다? 1번, 2번 중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건 1번이다, 2번이다? 1번. 그쵸, 1번 한 명. 2명. 그렇지, 잘한다. 1번이 일어나요, 1번. 왜냐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수라서예요, 정수라서.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5부터 255까지는 일단 자리가 정해져 있다. 네, 결제 진행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여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수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255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자료형 중에서 숫자형 하면서 정수형, 실수형 맨 처음에 나오는데, 정수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5에서 255까지는 정수가
객체화되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이 설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정수가 객체화되어 있어요. 그때 약간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수들이 하나하나의 일종의 클래스예요. 하나하나의 객체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을 다시 넣는다고 해서 이 값을 수정을 해서 이 값을 요 자리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객체는 이미 있어서 이 10이라는 객체는 이미 있어서 이 y라는 변수를 10이라고 할당을 하면은 그 10에다가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다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실수에서 일어나죠. 한 번만 해보고 올게요. 나도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마도 그럴 건데, 이렇게 하고 y를 x라고 넣었을 때 요거랑 y에다가 얘를 넣은 다음에 다시 y에다가 3.14를 넣어 볼게요. 실행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x에다가 3.14라는 자리를 만들고 x가 그 자리에 연결이 되어 있고 y도 그 자리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여기에요. 근데 y에다가 다른 값을 넣는 순간 x와의 연을 끊고 새로운 자리를 차지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5.25를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3.14를 다시 넣어요. 정수면은 두 개의 id가 같아져야 되죠. 근데 실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지금 이거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하고 이거를 봅시다. 이번엔 실수예요. 실수에서 맨 처음에 x는 3.14라고 하고 y는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는 3.14라고 하는 순간 여기 한 자리를 마련을 해요. 한 자리를 마련을 해요. 실수를 위한 한 자리를 마련을 하고 여기 검은색에서는 일단 이게 일어나고 y는 x라고 하는 순간 y는 x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때 idx랑 idy는 동일해요. 지금 아까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x에다 3.14를 넣고 y는 x라고 한 다음에 두 개는 일단 같은 값이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메모리 주소도 같아요. 두 개 메모리 주소 같아요. 이때 또 사용했던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x is y라는 그 연산자가 있었어요. x is y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뭘 물어보는 거였냐면은 요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x가 y냐 라고 물어보는 게 두 개가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요런 명령어도 있었어요. 이거 하면 아마 true가 나올 거예요. 그쵸? 어쨌든 여기 이 단계까지는 x랑 y가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 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y랑 x랑 같이 엮여 있던 거, 같이 엮여 있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x랑 y가 같은 곳을 가리켜라 였거든요. 근데 그거가 여기 y에다가 이제 우리는 y를 x랑 연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y는 이제 새로 할당을 할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자리를 줘요. y한테 메모리 상에 새로운 공간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5.25를 넣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y는 5.25라는 게 일어나는 순간 얘를 끊고
요거를 새로 만들어요. 여기도 새로 한 자리 마련해요. id y는 여기가 돼요. id y는 여기를 말을 하고 여기에 주소를 말을 하고 y 안에 있는 값은 5.2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수랑 실수가 달라지는 점이 여기죠. y는 3.14라고 다시 여기에 넣었던 값, 여기에 있잖아요. 이미 있는 값이에요. 이거를 y에다가 다시 넣는 순간, y에다가 이걸 다시 넣는 순간 정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시 얘를 만들잖아요. 정수에서는 다시 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요 값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위치가 있어서 다시 글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실수는 그게 아니라 이 마련된 자리에다가 3.14를 넣어요. 그러니까 id y는 바뀌지 않아요. id y가 바뀌지 않고 이미 마련된 자리에다가 요 다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기 다시 볼게요. 여기죠, 여기. 아, 근데 마련된 자리라고 하기도 그렇구나. 새로운 자리를 마련을 하네요. 새 자리를 하나 더 마련했네요. 여기랑 여기랑 주소가 달라지죠. 그렇구나. 어쨌든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하고 거기에다가 3.14를 넣는 거예요. 원래 있던 요 자리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나 이해 안 됐다. 다시 설명해 달라. 아,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면은 진짜 훌륭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 잘 따라왔어요. 강의 자료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봤어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정수일 때 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255 사이에 정수일 때 일어나는 일이랑 실수 또는 그 이외의 정수. 255가 맞나? 1024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 두 가지 경우가 다른 일이 일어나요.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리스트에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리스트에서 일어난 일은 요거 두 개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스트에 가야 이제 할당에서 진짜 일어나는 거랑 이제 복사가 의미하는 게 뭐고 복사 중에서도 얕게 복사한다는 거랑 깊게 복사한다는 게 리스트에 가야 그게 조금 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로 가기 전에 일단 좀 쉬운 거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로 이거 두 개를 먼저 보는 중이에요.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좀 변수라는 게 결국에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결국 어, 뭔가 값이 저장이 되는 값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라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건지,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건지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메모리의 주소라는 거, id라는 그 함수 있잖아요. 그 메모리의 주소라는 개념이 조금 필요해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주소, 메모리상에 차지하는 그 공간, 그런 거를 조금 같이 알고 있어야지 이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정수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 변수 공간, 여기는 메모리 공간, 여기에는 이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부터 해가지고 뭐 1, 10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요. 5랑 10이었죠 아까 하던 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정수의 객체화라고 했어요. 정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완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수는 일단 메모리 상에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 라고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정수의 객체화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객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클래스라느니 클래스 내지는 뭐 오브젝트 이런 거를 아직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객체 배우나? 어찌 됐든 간에 객체라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정수는 그냥 자기들이, 왜냐하면 정수는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 포함되는 이유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많이 사용이 되는 수라서 포함을 했겠죠. 네, 그냥 많이 사용하는 수라서. 그리고 이게 실수는 안 되고 정수만 되는 이유도 있죠. 정수는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딱 0, 1, 2, 3, 딱 값들이 딱딱 떨어지는데 실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1 바로 다음에 1보다 조금 큰 어떤 실수가 또 있고 하니까 이게 실수는 연속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실수에서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객체화를 한다면 정수만 가능하겠죠.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 값들이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그래서 변수 공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실제 실행하는 코드를 여기에다 써볼게요. 맨 처음에 x는 10이라고 하면은 여기 x를 하나 뿅 만들어요. 그리고 뭘 해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죠. x는 10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프린트 x라고 하면은 10이 뿅 튀어나오고 프린트 idx라고 하면은 idx가 여기를 가리켜요. 주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그냥 아파트로 비유하자면은 여기가 1호, 2호, 뭐 3호, 4호, 5호 이렇게 뭐 동호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동호수를 알려주는 게 id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idx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 1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거를 실행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y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얘도 여기를 연결한다예요. 그래서 idy도 여기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5라고 하면은 얘를 끊어버리고 여기로 연결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idy는 여기가 돼요. 근데 다시 y는 1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정수와 실수가 달라지는 점이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끊고 여기로 다시 간다 이거죠. 그래서 id y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이 10이라는 값을 요 자리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애는 이미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객체로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10이라는 값은 여기에 객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객체를 y에다가 할당을 해달라는 거니까 요 객체에다가 얘를 그냥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면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코드를 쓰고 여기에다가 변수를 쓰고 여기에다가 메모리를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x는 3.14라고 하면은 x를 여기 뿅 만들고 여기 한 자리를 파요. 이게 정수랑 다르죠. 정수는 이미 객체들이 다 존재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로 메모리를 뭐 할당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값을 넣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실행을 하는 순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할당을 한다고 해요. 여기 메모리에다가 그 실수가 차지하는 크기가 있잖아요. 뭐 16비트면 16비트, 32비트면 32비트, 뭐 64비트 딱 정해진 공간을 메모리 상에 할당을 해요. 분양을 하는 거죠. 너 이만큼 공간을 너한테 내줄게. 그거를 여기 x라는 변수, x라는 실수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을 해.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3.14라는 값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여기 코드상에는 한 줄이지만 밑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이썬이라서 그렇지 다른 언어가 되면은 그런 거를 내가 직접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C 언어. 예를 들면 C 언어에서 C 언어가 되게 어쩌다 이 얘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C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되게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메모리를 직접 할당을 하거나 뭐 해제를 하거나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뭐 여기 메모리의 주소 같은 거를 직접 다루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C 언어에서는 조금 더 로우 레벨, 조금 더 하드웨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안 그러죠. 안 그러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C 언어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뭐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x는 3.14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공간을 할당을 해서 3.14를 넣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idx는 여기에요. idx가 가리키는 건 여기에요. y는 x라고 하면은 y를 뿅 만든 다음에 새로 이렇게 자리를 파지 않아요. 지금은 일단 할당을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했어요. x라고 했어요. x. 그러니까 요렇게 해요. 새로운 변수긴 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y는 3.14야 라고 하는 거랑 y는 x야 라고 하는 게 달라져요.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여기서 y는 3.14야 라고 했으면은 y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줄에서 초록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에 따라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만약에 초록색처럼 했으면은 y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할당을 해서 거기에다 3.14를 또 넣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란색처럼 y는 x야 라고 했잖아요. y는 x야. 원래 이미 있어. x는 이미 있잖아요. y는 x야 라고 하는 순간 y는 x랑 같은 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줄, 코드의 두 번째 줄을 파란색으로 하냐 초록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여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요것만 이해했으면 진짜 다 했다 오늘. 아까 모르겠다고 한 학생들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가 요 두 개가 정수였으면은 요거 두 개가 안 달라지죠. 이게 정수였으면은 y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서 뭐 x는 10이야. 두 번째 줄에서 y는 x야 라고 하는 거나 y는 10이야 라고 하는 거나 정수에서는 요거 두 개가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 라고 말을 하면은 정수가 객체화되어 있었으니까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실수에서는 달라요. 실수에서는 얘네 둘의 동작이 달라져요. 실수라서가 아니라 사실 원래는 달라요. 요게 원래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이고 정수일 때가 특별한 경우예요. 정수가 특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원래는 요렇게 돌아가요. 여기까지 되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려워지는 건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지금 몇 시야? 11시 50분? 요거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조금 하고 끝낼까요? 오늘 너